자, 735번.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7, 나머지가 4다. 또 큰 수의 2배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15고, 이거 둘 다 써야죠. 검산식을 쓴다고 했지, 그치? 이건 검산식. 일단 나눗셈식을 먼저 써볼게. 자, 미지수 정합시다. 우리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정할게요. 큰 수가 x입니다. 그래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가 4. 이번엔 큰 수의 2배, 2x죠? 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15고 나머지 2. 이 두 개를 모두 다 검산식으로 바꿔주면 첫 번째 식은 곱하고 더하면 얘다. x는 둘이 곱하고 얘를 더한다. 여기서는 2x는 다시 곱하고 더한다. 15 곱하고 2를 더한다. 이렇게 되겠지. 식 다 세워줬고 연립할 거야. 어떻게? 대입법이 또 되겠네. 여기네요. x자리에 이거 대입하시면 그래서 2 x자리에 7y 플러스 4는 15y 플러스 2 14y 플러스 8 되고 15y 플러스 2니까 2항하면 마이너스 y 2항하면 마이너스 6 y는 6 나왔네. 맞지? y가 6이면 x 그냥 나오죠. 7, 6, 42 42 더하기 4하면 46 됐네요. 두세 합을 구하세요. 그래서 둘이 더했더니 답은 52. 너무 쉽지. 유형 5번. 자, 부등식에서도 우린 얘기를 하지만 공식이지, 도형은. 맞지? 넓이나 둘레에 대해서. 뭐 둘레는 사실 공식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넓이에 대한 공식 절대로 안 까먹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바로 갈게요. 식 두 개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세요. 당연히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문제에서. 보통 둘레와 넓이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자, 747번 문제를 보시면 둘레의 길이가 46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훨씬 작다고 한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미지수 뭘로 넣어야 될 것 같아? 미지수 설정해보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지수 뭘로 설정해야 돼? 두 개잖아. 하나를 x, 하나를 y로 놓을 거잖아. 그치? 그 x를 뭘 놓으면 될까? 그렇지. 둘레를 쓰기 위해서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그리고 여기서도 가로와 세로는 어떻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지. 자, 둘레가 46입니다.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냐면 가로와 세로를 더하면 둘레가 나오는 게 아니지, 그치? 두 개씩이니까 곱하기 2 했을 때 둘레가 나올 거고 그것이 지금 46. 자, 두 번째, 가로의 길이는 x는 세로의 2배보다 1 짧아. 세로의 2배보다 1 짧아. 이 두 식이지. 근데 사실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양면 이렇게 나눠버리면 한 방에 가니까. x 더하기 y는 23이니까요. 맞지? 그 다음 밑에 것도 뭐 가감법 할까요? 2y 이항에서 x 마이너스 2y는 1, 마이너스 1이건 마이너스 1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 x를 다 구해야 돼. 그래 넓이 구할 수 있어. 빼면 3y가 되고 빼면 24가 되니까 y는 8. 그럼 x는 15겠네. 맞지? 둘이 더해서 23 되려면 됐니? 자,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나? 넓이를 구하랍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공식.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게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 그지? 12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을까? 이렇게. 됐지? 쉽게 나오면 쉽게. 자, 이거 6번부터. 거리, 시간, 속력, 공식은 일단 다 기억을 해야 되겠지? 기억나고 있어? 뭐 어려운 공식 아니니까. 그지? 그리고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는 좀 까먹을 이유가 없어요. 알겠지? 자, 문제 바로 들어가면서 하나씩 볼게. 어떻게 하는지. 자, 문제 유형이 다 조금씩 다른 유형들이에요. 유형 6, 7, 8, 9가. 알겠지? 어떻게 바뀐지 봐봐. 일단 뭐 대부분 좀 쉽습니다. 대부분 뭘 묻냐면 거리는 많이 물어, 거리. 알겠지? 거리를 많이 물어보는데 문제에 따라서 이제 거리, 시간, 속력인데 보통 시간보다는 속력, 거리가 제일 많이 나오고 미지수 설정에서야. 알겠지? 거리가 가장 미지수로 많이 설정되고 그 다음 가끔 속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미지수인 경우는 거의 없어. 왜일까? 모르겠습니다. 뭐지? 문제 보통 이렇게 총 걸린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건 아니지. 봐봐. 철수는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1km 달리다가
시속 4km로 걸었더니 총 8km의 거리를 가는데 1시간 40분 걸렸다. 이런 식이거든요. 얼만큼의 거리를 갔고요. 얼만큼 걸렸습니다. 그럼 거리가 얼마고 시간이 얼마고 나왔으니까 보통 시간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시간이 미수가 되는 경우 거의 적겠지. 그치? 여기 시간이 미수를 하면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서. 가볼게요. 자, 어떻게 가냐면 처음엔 시속 6km, 그 다음에 시속 4km 뛰고 걸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달려간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이만큼의 거리가 몇 킬로야? 총 몇 킬로 간다고? 8km 갈 거고 중간까지는 뛰고 여기는 걸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뛸 때 속력이 시속 6이고요. 걸을 때 속력이 시속 4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많이 해봤거든 우리가 부등식에서도. 부등식에서도 이제 그럼 어떻게 나왔어? 여기를 x, 여기는 8-x 이렇게 놓고 풀었잖아. 그치? 그걸 바꾸는 것 뿐이야. 뭘로? 달려간 거리를, 뛰어간 거리를 x 킬로미터. 걸어간 거리를 y 킬로미터. 이렇게 놓고 푸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총 걸린 시간. 시간은 또 이제 우리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킬로미터, 시속, 맞지? 그치? 그래서 시속 6으로 x 킬로미터를 뛰어가면 걸린 시간은 뛰어갈 때 걸린 시간 6분의 x. 걸어갈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둘을 더했더니 얼마? 1시간 45분. 근데 우리 지금 무슨 속력이 뭐였어? 시속이지, 시속. 그렇지? 우리 뭘로 고쳐야 돼? 시간으로 고쳐야 되겠지? 1시간 45분은 몇 시간이야? 분을 시간으로 고치는 거 해봤는데 45분은 몇 시간이야? 60분에 45 이렇게 먹지 되겠지? 60분에 45시간 몇 분에 했더니 4분의 3 근데 앞에 1 있어 1과 4분의 3이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얼마? 4분의 7시간이라고 두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그래서 자 식 두 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리 합이 8이구나. 뛰어간 거리, 걸어간 거리 더해서 8이고 그 다음에 시간, 뛰어간 시간, 걸어간 시간 합쳐서 1시간 45분이고 이렇게 해서 2식 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달려간 거리 구할 거니까 x 구하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y를 소거해볼게. 그래서 일단 여기 양변에는 12 곱해야 되겠네. 여기다가 12 곱하면 2x 3y 7, 3, 21 그래서 여기다 y 소거하려고 3 곱할게요. 굳이 3을 곱할게. 3x, 3y, 24 이렇게 2식을 빼버리면 되겠지. 2식을 이렇게 뺐더니 x 소거돼서 아니 x 되고 y 소거되고 얘가 3 끝 답이지. x는 3km 뛰어간 거리 3km 알겠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유형 7번도 비슷합니다. 바로 갈게요. 문제 풀면서 이것도 우리가 비슷하게 해봤어. 부등식에서 맞지? 동생이 출발하고 15분 후에 형이 출발해서 따라잡기 이거잖아. 그때는 우리가 추월한다라고 했으니까 형이 간 거리가 동생이 간 거리보다 같거나 많아 커지면 요거에 대한 얘기였지, 그치? 근데 지금 만난다니까 만나려면 두 사람이 만나려면 뭐가 같아야 돼? 같은 데서 출발했어. 동생이 이만큼 가서 형이 좀 뒤늦게 출발해서 만났어. 그럼 동생이 간 거리랑 형이 간 뭐가 같아? 거리가 같다라는 거지, 그치? 맞아? 요식을 세워주는 거죠. 거리가 같다. 알겠어? 자, 그러면 지금 분속입니다. 분속이고요. 그럼 형이 떠난 지 몇 분 후냐라고 했으니까 형이 떠난 지 몇 분? X분 후라고 해볼게. 자, 이게 동생이고 형이 있는데 형이 X분 동안 가보자. 그럼 동생은 몇 분 걸어? 동생이 먼저 갔지. 동생이 먼저 출발하고 15분 후 형 출발이니까 동생이 많이 걸어? 형이 많이 걸어? 동생이 오래 걸어? 동생이 간 거리가, 간 시간이 얼마? X 플러스 15지. 이렇게 쓰면 1차 부등식처럼 쓰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쓰는 거야? 얘를 굳이 Y분이라고 쓰는 게 연립방정식 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이 시간에 대해서. 동생이 걸어간 시간이 형이 간 시간보다 15분 길어요. 이걸 굳이 이렇게 한번 식을 쓰는 거라고. 우리가 여기다 원래 X 플러스 15분 썼었잖아. 1차 부등식 때. 맞아? 그걸 이렇게 한번 돌려 쓰는 게 연립방정식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형이 간 거리와 동생이 간 거리가 같아야 돼. 동생이 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야. 자, 동생은 분속 50으로 갔고요. Y분 동안 걸었습니다. 그러면 둘이 단위 맞으니까 그대로 곱하면 돼. 그래서 간 거리는 50Y 미터가 될 거야.
속력 곱하기 시간. 맞지? 형이 간 거는, 형은 어디 갔냐? 분속 80이니까 80의 속력으로 X분 동안 갔으니까 80X 미터만큼 갔겠지. 그치? 근데 그 둘이 어떻게 된다고? 만나려면 거리가 같아. 그래서 두 번째 식은 50Y라는 동생이 간 거리랑 80X라는 형이 간 거리가 같다. 이게 두 번째 식이야. 얘랑 얘를 연립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형이 간 시간을 X분이라고 했으니까 형이 몇 분 후냐라고 물었으니까 X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X를 구하려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지. Y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할게. 여기다가 여기는 영한식이 뛰자. 그래서 5 곱하기 Y 자리에다가 X 더하기 15 여기는 8 X 이렇게 될 테니까 5X 75 8X 5X 이항하면 마이너스 5X 이거 계산하시면 3X고 75니까 3으로 나누면 X 즉 형이 간 시간은 25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알겠어? 1차 분등식에서 다 세웠던 식이야. 그래서 바로바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유형 8번. 자, 옛날에 원봉 중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자주 냈었어요. 옛날 원봉 중. 쉽지 않은 문제라는 얘기야.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이 문제가 오늘의 아마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 거리시간 소경 문제 중에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내가, 뭐, 원 모양이든, 아무튼 뭐, 둘레 이게 뺑글뺑글 도는 거야. 운동장이든, 뭐, 호수를 돌든 이런 식이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돌 거야.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해. 두 가지 방법으로 돕니다. 첫 번째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 첫 번째 경우는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갈 거야. 그랬을 때 둘이 만난다.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알려줍니다.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러면 얘가 좀 이제 내가 길게 그린 이유는 얘가 조금 빠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조금 얘보다 느려. 속력의 차이가 생길 거야. 알겠지? 그럼 둘이 이렇게 가. 출발했어. 시작했어. 이렇게 가. 언제 만나? 어디서 만나? 여기쯤에서 만나겠지. 맞아? 여기쯤에서 만나. 그래서 만난 데가 여기라고 하면 얘가 좀 빠른 애가 좀 더 많이 오고요. 얘가 느린 애가 좀 덜 와서 여기서 만날 거야. 됐지? 자, 그럼 봐봐. 얘가 간 거리랑 얘가 간 거리를 더하면 뭐가 돼? 한 바퀴가 되지. 이 둘레랑 길이가 같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자, 기억해야 될 게 이거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의 합이 한 바퀴야. 둘레의 길이와 같다는 얘기야. 둘레의 길이. 알겠어? 근데 같은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되나 봐봐. 봐봐. 같은 방향으로 돌면 똑같은 둘레인데 이 빠른 애가 이렇게 가고 있고 느린 애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둘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떻게 만나냐? 니네가 운동장을 뛴다고 생각해봐. 운동장을 뛴다고 생각해봐. 알겠어? 둘이 동시에 출발했어. 빠른 놈이 치고 나가잖아. 그지? 치고 나가. 느린 놈은 이제 천천히 가고 있어. 그럼 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바퀴를 따라잡아야지. 그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바퀴를 따라잡아야 돼.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그리자고. 극단적으로 그려볼게. 느린 애가 요만큼 가는 동안 이 빠른 놈이 개빨라가지고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이렇게 오면 만나는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치? 이렇게 와야지만 만나. 이해되죠? 빠른 애가 한 바퀴를 더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를 따라잡아야 돼. 한 바퀴를 따라잡는다가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빨간색, 빠른 놈이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맞아? 파란 애는, 느린 애는 요만큼. 그럼 빨간색이 움직인 거리에서 파란색이 움직인 거리를 빼버리면 한 바퀴가 되지. 이해됐어? 아, 이때는 빠른 애가 간 거리에서 느린 애가 간 거리의 차를 빼주면 그게 한 바퀴야. 한 바퀴를 따라잡는다는 거지. 언제? 같은 방향일 때. 반대 방향일 때. 합과 차. 이 차이야. 딱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어? 요걸로 문제가 바뀐다라는 거. 자, 759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달립니다. 둘레가 2km예요. 자, 그랬을 때 호수의 둘레를 나연이와 종혁이가 일정한 속력으로 걷고 있어.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 동시에 출발해요. 자, 여기 있어. 같은 방향으로 돌면, 그리고 밑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돌면, 이렇게 서로 두 가지 얘기가 나왔지, 그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거예요. 이해됐죠, 그지? 이해됐으면 우리 바로 쓸게, 이제. 자,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돌면 만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이야.
반대 방향으로 돌면 당연히 짧은 시간 만에 만나죠. 이렇게니까. 됐지? 됐어? 자, 그때 나연이가 종혁이보다 걷는 속력이 빠를 때 나연이가 빠르네요. 나연이가 빠른 애야. 나연이와 종혁의 속력은 각각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대놓고 이렇게 미지수가 뭔지 시정을 해주겠지? 미지수 정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나연이의 속력을 지금 시속 몇 킬로냐라고 물었으니까 시속 x 킬로미터 이렇게 세워주면 돼요. 미지수.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속력이 미지수가 되는 경우 종혁의 속력을 시속 y 킬로 이렇게 놓자. 근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누가 더 빠르다고? 나연이가 빠르다는 얘기는 x가 y 값보다 커야 되겠지. 맞지? 요거 체크. 자,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볼게.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만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연이가 1시간 동안 가고 얘가 1시간 동안 간 거리가 요만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나연이가 1시간 동안 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연이가 간 거리에서 빼기 한 바퀴 따라가는 거니까 종혁이가 간 거리를 빼면 한 바퀴 얼마? 2km. 그 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거리의 차. 맞지? 이걸 식으로 쓰면 나연이가 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x. 종혁이는 1 곱하기 y에서 y. 그게 2. 이게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가면 반대 방향이 좀 더 이해가 쉽긴 한데 반대 방향은 몇 분 걸리냐면 20분 걸린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 세운 속력이 시속입니다. 시간으로 고쳐줘야 돼. 몇 시간이야? 20분에? 60분에? 20. 약분 때리니까 3분의 1시간. 요거는 상관없죠. 맞지? 그래서 얘가 간 거리와 얘가 간 거리를 더하면 한 바퀴. 그래서 이건 뭐 빼기는 사실 이 크기 비교가 중요한 거는 뺄 때야. 큰 걸 작은 거 빼야 되니까. 그지? 근데 지금은 더할 때는 상관없죠. 그래서 나연이가 간 거리는 3 이렇게 위에서처럼 써주자면 나연이가 간 거리와 플러스 종혁이가 간 거리의 합이 둘레 2km 이렇게 돼야 되니까 나연이가 간 거리는 3분의 1 동안 x의 속력을 이거지, 그지? 마찬가지 종혁이가 간 거리는 3분의 1 동안 y 해서 2km 이렇게 될 거는 얘기. 자, 우리가 풀어야 될 두 식 나왔고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밑에 거 3배 하면 바로 개꿀이지, 그지? 문제 풀이 되게 쉬워. 그래서 3 곱하면 x 플러스 y 6이고 됐지? 각각의 속력을 갈 거니까 x, y 다 구해야 돼. 그래서 두 식을 더하면 요거 보시고요. 두 식 더하면 2x는 8, x는 4. x가 4면 y는 2. 뭐 요거 바로 나와지, 그지? 그래서 나연이의 속력 시속 4km. 4. 종혁이 시속 2km.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지. 한번 알겠지? 넘어갈게요. 유형 9번. 유형 9번. 자, 오늘 속력까지 할 거니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이것도 특이한 문제니까 잘 봐. 뒤에 속력 문제가 하나 더 있던가? 플러스. 플러스 하나 더 있구나. 17까지 할 수 있으면 할게. 시간 좀 보고. 유형 17도 거리시간 속력 문제니까 유형 17까지 좀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자, 유형 9번 보시고요. 바로 봐. 자, 이번에는 강물, 배 이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배는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배가 하나 있어. 근데 강을 건너는 거야. 강을 건너는데 잘 봐. 자, 우리가 이렇게 강을 건너갈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강을 건너갈 거야. 근데 이 강이 이제 강 폭이 나와요. 여기까지 간 거리가 나와요. 여기 보면 길이가 4,000m인 강이다 라고 해서 이게 4,000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강이 흐르고 있어. 이렇게 말고 알겠지? 정직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래. 그래서 강물이 예를 들어 이렇게 흘러가. 강이 흐르는 방향이야. 됐지? 자, 여기서 배가 이제 봐봐. 배가 갈 텐데 배가 만약에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면 배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속력이 어떻게 될까? 배의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배가 가고 있는 속력이 있는데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배의 속력이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지. 이거 니네가 실제로 경험해봤잖아. 어디서? 마트나 백화점을 가서
무빙워크. 알지? 알지? 이거 올라갈 때 니네, 이거, 얘가 자동으로 움직이잖아. 이게 강물이 흐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근데 거기서 니네가 걸어. 그럼 더 빨리 가잖아? 가만히 서 있어도 가지만, 걸으면 더 빨리 가잖아. 맞지? 내가 걷는 속력에 이거의 속력이 더해지는 거란 얘기지. 알겠어? 아, 얘는 그래서 여기 강물을 따라서 가게 되면, 강물의 방향과 같이 가게 되면, 이때는 배의 속력과 플러스 강의 속력이 더해진 속력이 될 거야. 알겠어? 근데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강물의 흐르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자, 니네 아까 얘기했던 그 무빙워크를 걸어가는데, 자, 무빙워크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서 니네가 이렇게 내려가고 싶어. 근데 니네가 얘보다 느리게 걷잖아? 그럼 어떻게 돼? 뒤로 밀리겠지? 이게 더 빨리 올라오니까. 됐어? 근데 내가 일로 내려가고 싶은 얘보다는 조금 빠른 속력으로 가긴 가면 되겠지, 그치? 그렇지만 내가 예를 들어 10의 속력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10의 속력으로 갈 수는 있지. 왜냐면 얘가 거꾸로 밀고 있으니까. 그지? 알겠어? 지금 뭐가 된다는 얘기야? 속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배가 강을 건너긴 건널 거기 때문에 일단 배의 속력이 무조건 빠릅니다. 강의 속력보다는. 안 그러면 거꾸로 갈 거니까 못 건너. 그래서 강물이 이렇게 거꾸로 흐르게 되면 배의 속력에서 강의 속력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야. 이만큼. 속력이 차감된다는 거지. 강물의 속력만큼. 알겠어? 그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슬러 올라간다가 얘야. 강물 방향을 반대로 간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이게 따라 내려오는데 라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걸로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지수는 강물의 속력은 있죠. 그래서 배의 속력을 구하세요. 강물의 속력을 구하세요. 이런 게 나오니까, 아, 여기서도 마찬가지. 속력이 미지수가 될 거예요. 속력. 여기 속력이 미지수가 되어서, 자, 이때 강물의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제가 배의 속력을, 그리고 강물의 속력을 써볼 거야. 근데 지금 봐봐. 분 미터 이렇게 나왔지, 그치? 속력 단위 뭐라고 안 나왔잖아, 그치? 우리가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의 속력을 내가 분속 X라고 쓸게요. 분속 X 그리고 미터. 여기 다 나온 단위 그대로 쓰죠. 강물의 속력도 마찬가지. 분속 Y 미터 이렇게 미지수를 정하죠. 나와 있는 단위 그대로 분과 미터를 사용해서 써줄게. 됐지?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거슬러 올라간다. 거슬러 올라가면 뭐라 그랬어? 속력이 줄어드는 거겠지. 반대로. 그래서 일단 배가 더 빨라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배의 속력에서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은 어떻게 될 거냐면 X 빼기 Y가 될 거야. 이게 속력이에요. 속력. 알겠어? 자, 그렇게 몇 분 걸려? 20분 걸려? 그래서 얼만큼을 가? 4,000m 건너가는 거야. X 빼기 Y의 속력으로 4,000m 가고 있다고. 그런데 20분 걸린 거야. 알겠어? 그럼 뭘로 식을 어떻게 써? 시간 곱하기 속력. 그게 움직인 거리. 4,000m를 가는데 20분 걸려? 속력은 이거야. 그러면 시간 곱하기 속력 4,000m 거리.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반대로 따라 내려오는데 10분 걸렸어. 아, 10분 동안 어떻게 속력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속력이 더해진다고. 아,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이 더해진 이 속력으로 갈 때는 4,000m를 건너는데 10분 걸린다.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 됐지? 자, 너무 쉬워요. 그 다음 풀이 너무 쉬워요. 또 여기서 20으로 나눠버리고 10으로 나눠버리고 20으로 나눠버리면 200 맞지? 10으로 나눠버리면 x 플러스 y는 400 뭐가 하는 거야? 강물의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y 구할 거잖아. y 구할 거니까 바로 뺄게. x 소구하자. 없애고 마이너스 2y 빼니까 마이너스 200. y는 100이지, 그치? 아, 그래서 우리가 답은 분속 100m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알겠죠? 이렇게까지. 자, 거슬러 올라간다, 거꾸로 간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거고. 자,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17, 우리 거리 시간 속력 문제만 좀 완료를 해놓고 갑시다, 오늘. 그래서 유형 17번에도 거리 시간 속력에 대한 문제, 자, 터널, 다리 지나가는 문제야. 터널과 다리를 지나가는 문제. 자, 여기에 좀 특이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는 미지수가 거리, 속력, 이게 아니라 두 개가 다 나와. 보세요. 문제 읽어봐. 문제 읽어. 바로 문제 읽으세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1,500m 철교를 지나는데 55초, 그 다음에 2,100m 터널을 지나가는데 75초 걸린다. 기차의 길이와 속력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지금 아예 대놓고 좋지. 그지? 미지수가 뭐란 얘기야? 기차의 길이, 그리고 기차의 속력. 이렇게. 우리가 웬만해서는 속력, 막, 거리, 이렇게 놨었는데, 지금 아니지, 그지? 자, 차이점은 뭐야? 똑같은 기차가 똑같은 속력으로 두 군데 가는 게 있잖아. 맞지? 두 군데 가는 거. 거리도 다 나왔고요. 시간도 다 나왔습니다. 속력이 없지, 그지? 속력이 미지수가 될 거고. 맞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기차의 길이는 왜 미지수냐? 잘 봐.
완전히 지나간다. 저 멘트가 중요해. 완전히 지나간다. 무슨 뜻일까?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리야. 철교가 여기라고 해볼게. 철교. 지금 철교의 길이가 얼마라고 하냐면 1500m라고 돼 있어. 됐어? 자, 기차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달릴게요. 기차가 여기 있어. 완전히 지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머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꼬리가 빠져나올 때까지가 완전히 통과하는 거야. 됐어? 그럼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시작. 철교를 들어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지. 이제 앞대가리를 기준으로 보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 그 움직인 거리는?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돼? 철교 길이만큼만 움직이면 돼? 아니지. 얘가 1500m만 움직이면 여기서 멈췄잖아요. 그지?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누구만큼? 지 몸뚱아리만큼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차의 길이를 xm라고 하자면 xm만큼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움직인 거리가. 알겠어? 그래서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1500 플러스 xm만큼을 움직이셔야 돼요. 됐어? 이거 하는데 55초 걸린 거야. 문제에서 줬어,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럼 똑같겠지. 이번에는 2100m짜리 터널이니까 여기가 2100m로 터널로 바뀌고 터널 2100m라고 하면 여기 이제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똑같이 2100m 플러스 x만큼 움직여야 되겠지? 완전히 통과니까 똑같이 이만큼 움직이는데 몇 초 걸려? 75초 걸려. 됐어? 됐어? 자, 지금 우리가 놓치지 않은 게 뭐야? 기차의 속력이야. 속력. 그래서 기차의 속력은 지금 초로 나왔으니까요. 초속 미지수 y 그리고 거리 단위 미터. 여기 기차의 속력이라고 해보자. 됐지? 그럼 우리가 세울 식은 뭐야? 이게 거리잖아. 이 속력으로 이만큼의 시간으로 이 거리를 간다는 거잖아. 그치?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은 55초 곱하기 속력 y는 1500 플러스 x. 마찬가지 75 시간 곱하기 속력은 2100 플러스 x. 요거 이용하면 x랑 y 나올 수 있겠지, 그지? 알겠어? x, 미터, 그리고 초속 y 미터 이렇게 단위 생각해 주시고요. 알겠니? 여기서 요거 답까지 내봐. 알겠어? 다 세워주니까 답 낼 수 있지. 어렵지 않아요. 바로 빼면 열릴 테니까요. 알겠지? 좋습니다. 여기 17번부터 봅시다. 자, 터널과 다리를 통과한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문제도 좀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니까 잘 봐봐. 문제도 잘 보셔야 되고요. 문제 이해 잘 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풀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보면은 그 특별한 단어가 있어. 문제에 나오는 이 문제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잘 봐.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 자, 특별한 단어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게 나올 거고요. 자, 기차가 잘 봐. 두 가지 길을 갈 거야. 1500m를 완전히 지나는데 55초, 2100을 완전히 지나는데 75초.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바로 완전히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통과한다, 완전히 지나간다. 이 완전히라는 말을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구나라는 말. 자, 이 완전히 통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볼게.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는데, 자, 지금 저기서 말하는 철교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해볼게. 이 철교의 길이가 지금 1500m입니다. 철교의 길이가 1500m인데, 자,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차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자, 기차가 여기 딱 이제 철교에 들어서기 시작해. 기차가 있는데, 이쪽 방향.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내가 여기서 얘가 어디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오면 될까?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꼬리까지 나온다는 얘기지. 맞지? 아, 기차가 완전히 꼬리까지 완전 빠져나오는데 이게 완전히 통과야. 그렇지? 그럼 기차가 움직인 거리를 좀 생각해 볼까요? 기차가 움직인 거리. 기차는 여기서 출발해서 대가리를 앞에 머리를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지. 맞지? 움직인 거리는 철교 길이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움직여야 돼? 얼만큼 더 움직여야 돼? 지 몸통 길이만큼 더 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미지수 기차의 길이야. 여기서도 나오죠. 기차의 길이와 속력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우리 기차의 길이를 x 미터로 나왔죠. 미터 이렇게 놓자는 거지. 그러면 이 철교 1500m짜리 철교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1500 플러스 x만큼 1500 플러스 지 몸뚱아리만큼 더 나와야 되니까 이만큼을 갈 건데 이때 걸리는 시간이 55초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바꿔보자 문제를. 2100m 터널이라고 할까? 아, 얘를 만약에 우리가
터널 2100m짜리로 생각하자면 똑같겠지. 2100 플러스 지 몸뚱아리만큼이니까 2100 플러스 x 미터만큼 움직이는데 몇 초 걸렸냐면 75초가 걸린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거지. 잘 봐. 이게 시간이고 이게 거리잖아. 뭐가 없어? 시간, 거리, 속력이 없지. 그래서 속력도 물어봐. 안 물어봐도 우리는 속력을 미지수를 알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보통 기차의 길이만 많이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럼 속력을 미지수로 오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지? 깜빡하지 말고 세보자는 거야. 그래서 기차의 속력, 일정하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그래서 일정한 속력이라는 말이 뭐야? 기차의 속력이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 값이 우리가 미지수로 몇개 될 거고, 지금 여기 초로 나왔고 미터로 나왔으니까 우리 단위 맞춰서 쓰자. 문제에서 지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초속 y 미터 이렇게 쓸게요. 그렇지? 자, 기차의 속력은 이거야. 자, 그럼 식을 두 개 쓸 수 있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자, 첫 번째 여기서는 시간 곱하기 속력, 거리 이거지. 맞지? 분수식 아니에요. 분수식 쓰는 거 안 좋습니다. 시간 곱하기 속력이 거리 이게 될 거니까 55 y가 1500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 75초 곱하기 속력 y가 거리 210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지. 두 식을 빼시면 연립은 상당히 쉽게 될 거야. 자, 빼면 요거 빠지니까 마이너스 20 되고요. 마이너스 20y는 빼니까 마이너스 600 x 소거됐죠? 마이너스 20으로 나누면 y는 30이야. 맞지? 맞지? y가 30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아무 데나. 이제 x를 구하면 x도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대입할까요? 30 곱해주면 1650인가? 1500 플러스 x니까 x는 1500 빼보니까 x는 150. 괜찮지. 그래서 기차의 길이 150m, 기차의 속력, 초속 얼마였더라? 30이었지. 30m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째 유형입니다. 12번째 유형입니다. 자, 비율에 대한 문제. 비율은 이제 전체의 몇 분의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알겠지? 전체의 4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분수로 나올 때도 있고, 알겠지? 가끔씩 할푼위로 나오기도 합니다. 할푼위 우리 배웠지? 며칠 전에 얘기해 주지 않았어? 그지?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다 비율에 대한 얘기. 그걸 우리가 여기 나있죠? 그걸 가지고 식을 세워서 풀어주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 이거. 772번. 학생 수가 28명입니다. 어느 학급에서 남학생이 4분의 3과 여학생이 3분의 2는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의 7분의 5일 때 이 학급의 여학생 수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전체 28명이라는 게 나왔고, 남학생이 얼마, 여학생이 얼마, 여학생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는 미지수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 그래서 남학생의 수를 x명, 여학생의 수를 y명이라고 하면 첫 번째 식은 바로 나왔지. 전체 28명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가 28. 여기 첫 번째 식 나오겠지. 됐지?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중간중간 떠 있는 걸 보시면 남학생의 4분의 3이 4분의 3 x. 남학생 수의 4분의 3만큼 맞지? 그 다음 여학생의 3분의 2라고 나왔지? 3분의 2 y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 7분의 5다라고 했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은 전체 28명의 7분의 5니까 몇 명이라는 얘기야 실제? 20명이야. 자, 남학생은 이만큼이 축구를 좋아하고 여학생은 이만큼이 축구를 좋아해. 그 학생을 더했더니 얘야 이거잖아.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에 대해서 식을 세웠더니 4분의 3x 남학생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생 더했더니 총 20명 이렇게 해서 두 식이 나온 거지. 자, 두 식을 연립해서 푸시면 아주 손쉽게 풀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식 정리할게요. 양변에 12 곱해버리면 3 남아서 3, 3은 9x 12 곱하면 4 남아서 8y 12 곱했으니까 24, 240 이렇게 되겠네요. 아이고, 뭐가니? 여학생 수 구하네요? 그럼 x 소구하자. 우리 y 구할 거니까 9배 하세요. 9배. 그래서 9x 9y 8, 9, 72 7, 2, 9, 18, 250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 이렇게 뺄까요? 이렇게 빼면 바로 마이너스 안 써도 되거든? 없어지고 이렇게 빼면 1y 됐지. 이렇게 빼면 12. 여학생 수 12명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지? 어렵지 않죠? 가점, 감점 이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더해지고 빠지고 이거야 그냥.
알겠지? 뭐 점수로 나오기도 하고요. 계단 문제로도 잘 나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럼 보통 우리가 올라간다는 플러스 방향, 내려간다를 마이너스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 니네가 그냥 실생활처럼 생각해도 충분히 생각이 되니까 봐봐. 자,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두 계단 올라간다. 이기면 플러스 2, 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얼마 후 지민은 처음보다 21계단을 얘는 3계단을 올라가 있었다라는 거야. 얘는 결과가 플러스 21이고 얘는 플러스 3이라는 얘기지. 지민이가 이긴 횟수를 구하세요라고 되는데 여기서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데 잘 봐. 지민이라는 애가 있고 지수라는 애가 있었는데 둘이 가위바위보를 했어. 그럼 이기고 지고 이렇게 있는데 지민이가 이긴 횟수를 구하세요. 지민이가 이긴 횟수를 x번이라고 했어. 그럼 진 횟수를 y번이라고 하겠지, 그지? 그럼 지수가 이긴 횟수가 몇 번이야? 그치. 얘가 졌으면 얘가 이겼겠지, 그지? 고민하는 순간 이상한 거야. 얘가 이기면 얘가 졌을 거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기면 두 계단 올라갑니다. 플러스 2가 되고, 지면 한 계단 내려갈 거니까 마이너스 1씩 될 거야. 예를 들어 얘가 3번 이기잖아? 6칸 올라갔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 2번 졌어? 그럼 2칸 내려왔어.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지? 플러스 6 빼기 2. 그럼 4계단 올라갔겠지, 이렇게. 맞아? 순서가 섞여도 상관없지. 예를 들어서 2계단 올라갔다가 졌어? 다시 2계단 올라갔다가 또 졌어? 다시 2계단 올라가서 그래도 4개잖아.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지, 그지? 순서는 상관없이 횟수가 중요한 거, 횟수. 자, 그래서 지민이는 총 21계단 올라가 있었으니까 이런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즉 이긴 횟수만큼 올라가시고요, 2계단씩. 진 횟수만큼 한 계단씩 내려왔더니 얘는 플러스 21, 21계단 올라가 있으니까 플러스 21이 된 거고, 지수는 이긴 횟수만큼 올라가고 y번 2계단씩 올라가고 마이너스 1씩 x번을 움직였더니 플러스 3이 된 거야. 만약에 얘가 3계단 내려와 있었다면 여기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시면 되죠. 무슨 얘기지? 됐어? 자, 우리 요거 연립해서 x가 하면 되겠네. 지민이가 이긴 횟수니까. 오케이. 그 y 소거한다는 생각으로다가, 자, 위에 거기 2배. 여기 4x 마이너스 2y 42. 이건 순서 바꿔쓸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y 3 이렇게 순서 바꿨었고, 자, y 소거하려고 더해버려. 3x 45. x는 15. 15번 이기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됐지?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14번에서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 자, 여기서 증가하면 플러스 퍼센테이지만큼 증가. 원래 값의 증가. 원래 값에서 빼고 이거야. 알겠지? 더한 것만, 뺀 것만 계산하지 마시고. 자, 잘 보세요. 780번을 보면 어느 중학교 올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줄고 여학생은 늘어서 전체 학생 수가 2명이 줄어들었다. 그때 408명이 되었다. 올해 학생 수를 구하라. 자,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이 문제는 내가 풀 때마다 조금 이제 막 여러 개 쓰는 편이야. 잘 봐. 작년에 비해서니까 작년부터 출발. 그리고 문제에서 올해의 학생 수를 구하라 라고 돼 있지만, 잘 들어. 미지수는 작년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왜? 작년에서 얼만큼 변했지, 이렇게. 맞지? 작년에서 변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 남학생과 작년 여학생 수에서 작년 남학생 X명, 작년 여학생 수 Y명이라고 하면, 남학생은 4%가 줄었습니다. 여학생은 5%가 늘었어. 자, 보세요. 그러면 줄어든 남학생은 100분의 4x. x의 4%만큼 줄었지. 됐어? 마이너스. 그럼 올해 학생 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올해는 작년 x명에서 4%가 줄어서 100분의 4x만큼 줄어들었어. 이 얘기겠지, 지금. 됐어? 이해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여학생은 5%가 늘었습니다. 플러스가 되었어요. 100분의 5만큼, y의 100분의 5만큼이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 여학생 수는 y 플러스 작년의 여학생 수보다 100분의 5y만큼 늘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잘 봐. 그랬더니 전체는 x 플러스 y였을 텐데, 그지? 모르고요. 안 나왔잖아, 그지? 근데 전체가 몇 명? 2명이 줄었다라는 거야. 작년에 전체 인원수가 있었는데 2명이 줄어서 몇 명이 되었냐면 408명이 되었어, 이거야. 여기 몇 명이겠어? 작년에 몇 명이었겠어? 410이었지. 됐어? 이거 왜 구해야 되냐면, 우리 식 쓸 때 어떻게 쉬운 식. 여기야. 작년에 410명이었거든. 작년에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더해서 410이었어. 맞지? 그 다음 세울 식은 이거야. 이쪽으로 세워도 돼요.
올해는 이렇게 남학생 수가 이만큼, 여학생 수가 이만큼이니까 둘이 돼서 이거 다 하라고 식을 세워도 돼. 알겠지? 식을 세워도 되는데, 우리 중간 변화량이면 훨씬 쉽게 세워집니다. 여기. 잘 봐.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3명 줄고 여학생이 1명 늘었다면 2명 주는 거지. 맞아? 이렇게 더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남학생 줄은 수랑 이만큼 남학생 줄었고요. 늘어난 여학생 수를 이렇게 더해주면 전체 변화된 양이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식은 이렇게 2개예요. 선생님 이렇게 더하면 안 됩니까? 돼요. 되는데 이거 더해도 어차피 이 식이 나와. 이 식이 나와. 잘 봐. 이거 둘이 더해서 408이다라고 식을 쓰게 된다고 하면 잘 봐. x 빼기 100분의 4x랑 더하기 y 더하기 100분의 5y를 해서 408이다라고 하면 잘 봐. 아까 x 더하기 y가 얼마였지? x 더하기 y가 얼마야? 410이었어. 요거 410 이항에서 빼기 410 하면 요거 더하기 요거는 마이너스 2. 똑같은 식 나오지. 알겠어? 중간에서 계산하시면 된다고. 알겠니? 어차피 우리가 xy 구한 다음에 답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 연립할 거야. 여기다가 100배 하자. 100배 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200 될 거고. 자, 여기다가 뭐 구할 거니? 우리 여학생 구할 거니까 y 구할 거냐? 그럼 x 소거하자. 4배 하면 4x 플러스 4y는 4배 하니까 164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두 식을 더해버리면 되겠지. 더했더니 9y가 되고 더하면 1440. 9로 나눠주면 y의 값은 얼마냐? 160 이렇게 되겠지. 됐어? 답이 아니야. y는 뭘 구한 거야 지금 우리가? 작년 여학생 수를 구한 거야. 작년 여학생 수를. 맞지? 올해 여학생 수로 가야지. 올해 여학생 수. 160 플러스 100분의 5는 약분해서 20분의 1이지. 곱하기 y 자리에서 120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지. 됐어? 8명이죠. 8명 늘어났으니까 올해 여학생 수는 168. 요게 답이 되겠지. 알겠어? 답까지 정확하게. 자, 유형 15로 넘어가서 유형 15번은 퍼센트 계산의 또 하나의 계산, 바로 원가, 정가 문제. 우리가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그 부등식에서 원가, 정가 문제 쓸 때 똑같이 써봤으니까 바로 가요. 바로 갑니다. 이게 이제 지금 했던 인원수 증가감소 문제가 연립방정식에서 나오는, 잘 나오는 퍼센트 문제고요. 방금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대부분. 알겠지?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 784번. AB 두 상품을 합해서 2만원에 사서 A 상품은 원가의 20% 이익을 붙이고 B 상품은 원가의 30% 이익을 붙여서 할인하여 팔면 3,000원의 이익이 생긴다. 부등식이라는 차이가 뭐야? 상품이 2개가 됐지, 그지? 왜? 미지수가 2개여야 되니까. 그 차이야. 알겠어? 그 차이야. 그래서, 자, B의 원가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A, B 두 상품이 있고요. 그래서 A의 원가를 X, 그 다음에 마찬가지 B의 원가를 Y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합해서 2만원에 사왔대요. 그 말은 원가의 합이, X랑 Y의 합이 2만원이란 얘기지. 이렇게. 됐어? X랑 Y의 합이 2만원이고요. 자, 팔아보자. 어떻게 팔았냐면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였어. 그럼 A는 얼마에 판 거야? X에다가 20% 이익을 붙였으니까 20% 비싸게 이렇게 팔았지, 그지? 맞지? 그 다음 B 상품은 30%를 할인했네요. Y였었는데 여기서 뺐어. 30%를 할인했으니까 100분의 30Y가 이렇게 되겠지. 됐어? 선생님 이거 빨리 쓰는 것도 알려줬죠? 20% 이익 붙이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원래 금액이 100%야. 100%가 1이잖아. 비율로 치면 100분의 100. 맞지? 근데 20%를 증가시켰으니까 120%의 금액을 받는 거라고. 이거 실제로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동일한 계산에서 1 더하기 100분의 20하면 100분의 120 되는 거지, 그지? 120%가 되고 30% 할인하면 70%가 되는 거지, 그지? 알겠어? 바로 빼서 계산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됐니? 아무튼 요렇게 했을 때 우리는 3,000원의 이익이 생긴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만원의 원가였으니까 23,000원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아까랑 똑같이 생각해봐, 얘들아. 얘들아, 아까 똑같이 생각해봐. 이 X랑 Y랑 더하면 얼마야? 2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2만원 떼어버리면, 요거 빠지면서 2만원 떼어버리면, 즉, 내가 돈 더 받고 덜 받는 금액을 합쳐서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000원이 된다는 얘기지. 증감량 똑같이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아까랑 똑같이.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더 붙여서 받는 금액이 100분의 20x, 그 다음에 깎아주는 금액이 100분의 30y. 그래도 3,000원을 더 남겨먹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지금. 예를 들어 5,000원 붙이고 2,000원 손해보면 3,000원 남기. 이런 느낌인 거지, 그치? 됐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 자, 풀이는 똑같죠. 비상품의 원가를 구하세요. y 구하는 거니까 우리 또 y 구할 거야. x 구할 거야. 일단 밑에 거에는 10만 곱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나씩 약분하고 10 곱해주면 2x 3y 10 곱했으니까 3만원. 위에다 2배 하면 2x 플러스 2y 2만원. 두 식을 빼버리면 없어지고 5y 그렇지? 마이너스 나오면 안 되지, 그지? 4, 만원이네요. 그지? y는 얼마? 2,000원. 되겠지. 그렇지? 여기 16번. 일에 대한, 자, 일에 대한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누가 며칠 동안 또는 몇 시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을 끝마쳤다. 이런 이제 힌트, 이런 뉘앙스의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일을 완료, 즉 다 했다. 즉 일의 양이라고 하죠.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하는데 며칠 걸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 하는데 이틀 걸렸어. 하루에 똑같은 양의 일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반띵 해가지고 여기 하루 여기 하루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으면 이거 하루에 얼마큼 일을 하는 거야? 0.5, 2분의 1씩 일을 하면 되겠지, 그치? 맞지? 그럼 내가 하루에 하는 양을 이렇게 알았어? 자, 전체 일의 양이 1일 때, 완료가 1일 때, 내가 하루에 2분의 1씩 일을 하면 며칠 걸리는 얘기야? 이틀 걸린다. 3분의 1이면 3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 우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구하시면 며칠 걸리는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이런 느낌으로 풀어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보면, 보통 두 사람, 혹은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봐봐. 해리와 어머니가 함께 6일 동안 작업을 마칠 수 있어. 그때 그 일을 해리가 3일 하고 나머지를 엄마가 15일 하면 다시 마친대. 이 일을 해리가 혼자 하면 며칠 걸리냐, 이것이 지금. 혼자 하면 며칠 걸릴까? 그럼 얘가 만약에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2분의 1이면 이틀이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란 얘기야. 그럼 미지수가 뭐가 될 거냐면 하루를 기준으로, 지금은 이제 며칠이니까 만약에 시간이면 1시간 기준이면 돼요. 1일을 기준으로 해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을 거야. 해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x, 엄마가 할 수 있는 y. 자, 이 x랑 y는 분명 이런 식으로 분수값이 나올 겁니다. 알겠어? 그리고 까먹지 말고 우리는 전체 일의 양을 얼마로 넣으라고? 즉, 일을 완료했다라는 시점에 전체 양은 1로 놓고 시작합니다. 그럼 봐봐. 6일 동안은 함께 합니다. 그럼 하루에 해리도 하고 엄마도 하니까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둘이 일이 더해진 만큼씩 일을 하겠지, 그치? 그렇게 6일 동안 하면 다 했다 이거야. 됐어? 이 일을, 똑같은 일을, 전체 일을 해리가 먼저 3일을 해. 그래서 x씩 3일을 하고 엄마가 나머지 15일 동안 y씩 일을 했더니 또 다 했다 이거지, 지금. 됐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일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x랑 y를 구하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이런 식의 분수가 나올 거야. 이런 식의 분수. 자, 그래서 혼자 하면 며칠 해리 거니까 x 구하면 되겠네. 우리 x 구할 거야. 그래서 위에 거 분배 6x 플러스 6y는 1이고 밑에 거는 3x 플러스 15y는 1인데 y 소구하는 게 좋겠지, 그치? 어차피 저기 할 거니까, 그지? 30으로 맞출게요. 5배 하면 30, 35. 밑에 건 2배. 6, 30, 2배. 이렇게 되겠지. x 구할 거니까 y 소거. 빼면, 얼마냐? 24y. x는 3대지, 그치? x는 24분의 3, 8분의 1. 자, 아까처럼 이렇게 떴지, 그치? 며칠 걸리는 얘기야. 얘가 혼자 아니야. 며칠 일을 해야 다 했다가 되겠냐는 얘기야. 며칠? 8일. 그럼 뭐 이거 문제. 알겠어?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식이 세워진다. 뭐 이거 문제 됐고요. 퍼센테이지 계산입니다. 결국엔 또. 퍼센트 계산. 퍼센트 계산은 식을 세워줄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문제 잘 읽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두 식품 A, B가 있어. A에는 A 식품인데 예를 들어 A 식품이 100g이라고 하면 단백질이 30%, 지방이 10%라는 얘기니까 100g 안에는 30g이 단백질, 10g이 지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지금. 이해되지?
그 다음 마찬가지. B라는 식품이 100g 있다고 하면 단백질 20g, 지방이 40g 들어있어. 이거 비율이잖아, 비율. 이런 얘기야. 그때 두 식품을 먹어서 단백질과 지방을 이만큼을 얻으려면 A는 얼만큼 먹어야 되겠냐라는 거야. 그러면 100g일 때 내가 30이었으니까 예를 들어 이게 Xg이면 100분의 30만큼 있겠지. X의 100분의 30만큼. 맞아? 그래서 A라는 식품을 내가 Xg 드시고요. B라는 식품을 Yg을 드신다고 하시면 단백질을 볼게. 단백질은 어떻게 채워지냐면 A Xg 안에 있는 단백질은 Xg의 30%만큼만 있는 거야. 그럼 A 식품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은 100분의 30X만큼, X의 30%만큼만. 됐지? 그 다음 B라는 식품 Yg을 먹으면 단백질은 그 20%만. Y의 20%만큼의 단백질 양이 들어있어서 요만큼의 섭취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총 단백질은 30g을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지방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은 10%, 40%니까 자, Xg 안에는 A Xg 안에는 100분의 10만큼, B Yg 안에는 100분의 40만큼의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방 20 이렇게 먹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먹으면 돼. 우리가 그냥 XY 구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는 게 A 식품은 얼만큼이냐라고 해서 Y 소구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일단 여기서 0 하나씩 싹 다 까주자. 요 불편한 녀석들. 10 곱하면 3X 2Y 300. 10 곱했으니까 까먹지 말고 있죠. 그 다음에 1X 4Y 200. 우리 X 구할 거죠. Y 소구할 거죠. 위에 거에 2배. 그러면 6X 4Y 600. 이렇게 빼면 Y 소거. 그래서 5X 400이니까 X 얼만큼? 80g 드시면 되겠죠. A 식품 80g. 알겠지?